네, 제가 오늘 강의할 책은 웹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. 이 책은 이제 말 그대로 심리학에 관련된 책이에요.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걸 할 때 심리적인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고려를 해서 할 것인가. 근데 우리가 지금 다 블로그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거의 우리 사업도 다 웹 기반이고,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심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라서 중요한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여러 가지 한 15가지 정도를 추려봤어요. 첫 번째로는 이런 게 있어요. 후광 효과. 다 알죠? 이런 거. 뭐 하정우는 저 김용건인가? 이 아저씨 아들이고, 송일국은 이 아줌마 아들이고 해가지고 연예인 아들이어서 더 사람들의 집중을 많이 받고, 그래서 후광 효과가 생겨가지고 막 더 많이 뜬 케이스잖아요. 그래서 어떤 사물 혹은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다른 특징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만든 심리현상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우리 블로그에다가 만약에 접목을 시킨다면 어떤 인용을 할 수 있겠죠. 이 사람이 뭐 되게 유명한 이게 후광 효과를 발휘를 하는 게 되게 유명한 사람이나 사람들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후광 효과가 되게 크거든요. 그래서 되게 뭐 우리 파트너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되게 유명한 사람들, 저명 인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거 추천을 했다. 아니면은 우리 블로그에 글을 쓰는데 뭐 책 같은 걸 쓸 때도 어떤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 이 책을 추천을 했다. 뭐 이런 식으로 쓴다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에 대해서는 많은 그런 좋은 감정을 많이 갖고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밴드웨건 효과인데요. 밴드웨건 효과는 그거예요.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현상.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는 거예요, 많이. 음식점 앞에. 그럼 아무래도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데보다는 이런 데 가서 기다리더라도, 길게 기다리더라도 여기서 기다렸다 먹을 확률이 크잖아요, 우리 같은 경우도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주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시세가 어떻고 지금 트렌드가 어떤지 그걸 경향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다수가 지지하는 것에 마음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인기도 적절한 연출이 필요하다. 이제 이거는 블로그를 생각을 해봤더니, 그러니까 우리 그 스터디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참관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. 그냥 우리 정식 멤버가 아니어도 참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같이 참관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외부 사람들까지도 와서 볼 만큼 우리는 인기가 있는 이런 스터디 모임이다 라는 그걸 주기 위해서는 사진 같은 거 찍는다거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리뷰라던가 이런 걸 또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막 참여하고 싶을 만큼 외부 사람들도 참여하고 싶을 만큼 굉장히 좋은 데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는 현수교 효과인데요. 이거는 이런 거예요. 막 007 같은 거 보면은 꼭 둘이 본드걸이랑 막 힘든 역경 같이 이렇게 겪으면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국에 둘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. 잘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. 위험한 상황이나 고난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연대감 및 연애감정이 생겨나는 심리현상, 이 현수교 효과라고 해요.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 블로그에 접목을 시킨다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다 뭐 처음부터 백그라운드가 엄청 좋아서 성공한 케이스들은 다 잘 아니니까 다 좀 자수성가하는 스타일들이잖아요. 우리 거의 다 대부분. 그러니까 어떤 우여곡절을 겪은 게 어떤 인간성이나 사람 냄새를 나게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어떤 성공 스토리를 쓸 때도 너무 잘한 것만 부각을 시킨다기보다는 좀 힘들었던 점, 정말 핍박받아서 서러웠던 거, 그런 것들을 정말 감정적으로 사람들한테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토리를 작성을 해서 우리가 올린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면 이런 현수교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게 성공한 사람들 같지 않은데 굉장히 어렵게 성공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네 번째로 플라시보 효과인데요. 플라시보는 가짜약이라는 뜻이에요, 영어로. 그래서 되게 내가 아픈데 약이 정말 뭐 화학 성분이 없는 약인데 이걸 주고 너 이거 먹으면 나을 거다 라고 주면은 정말 이 약이 가짜 약인데도 막 낫는 거. 그게 플라시보 효과거든요. 그래서 유효 성분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은 약이라고 해도 환자에게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다 줌으로써 증상이 나아질 수 있음을 기대하는 것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 웹에다가 적용을 시킨다면 꿈을 주는 거예요. 약간 환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주는 건데 사람들이 흥미를 일으킬 수 있게 약간 재밌으면서도 좀 환상적으로 약간 애매하게도 써도 되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게 진짜 이렇게 될 수도 있나?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사람들한테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들은 이제 언어적인 표현이 되게 중요하대요. 약간 애매하면서도 적절한 형용사들이랑 이런 것들을 넣으면은 이런 플라시보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초두 효과.
초대효과는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얘기거든요. 그래서 표정, 태도, 머리 스타일, 옷차림 등의 첫인상은 1에서 7초 사이에 결정이 된다고 하잖아요.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뭐 사이트 하나에 들어갈 때 처음에 메인 화면 그 인상 1에서 7초가 아, 이 블로그는 어떤 블로그겠다, 이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딱 준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다고 하는 건 제목이나 메인 페이지 디자인, 카테고리 제목, 이런 전체적인 인상 있잖아요. 색깔이나 디자인, 레이아웃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. 그래서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배치나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고 색깔도 잘 봐야 되고, 그래서 컨텐츠도 물론 중요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초대효과를 생각을 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 6번째로는 동안효과인데요. 동안효과는 이거예요. 코믹한 초상화처럼 어린 티가 나는 얼굴은 귀엽다라는 인상을 주게 돼서 되게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. 그래서 김연아도, 저 원래 김연아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. 형 걔가 누구야? 그랬었는데 이 누가 네티즌이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올렸는데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. 그래서 이때부터 얘 누구야? 그래서 찾아보게 됐거든요. 그래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, 이 모습이. 그래서 김연아를 그냥 막연하게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귀엽게 잘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실제 얼굴을 보더라도 아, 이 얼굴을 기억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따뜻하고 귀엽고 재밌는 사람일 것 같다라는 인식을 주는 거죠. 그래서 이걸 또 우리 웹에 접목을 시킨다면 우리가 지금 또 클레이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캐릭터를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냥 뻣뻣한 얼굴을 딱 이렇게 찍어놓은 것보다는 되게 캐릭터를 만들어서 특징을 잘 잡아서 만들어서 귀엽게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아, 되게 착하고 따뜻한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이런 걸 줄 수 있잖아요, 심리적으로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잘 귀엽게 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7번째로는 매직 넘버. 매직 넘버는 그거거든요. 사람의 기억이나 인식은 7개까지는 쉽지만 그 이상이 되면 어렵다는 거, 기억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어떤 거 제시를 할 때 7개 이상은 가급적이면 제시하지 않는 게 좋다. 근데 7개도 많다고 한 5개 이내로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콘텐츠가 있는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는 게 좋다고 해서 카테고리가 그냥 무조건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좀 이왕이면 7개 이하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사람들한테도 인식을 시키기에 좋다고 하더라고요. 이런 것도 우리가 메뉴 구성 같은 것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8번째는 리플레밍 효과인데요. 리플레밍 효과는 사람들마다 다 이제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. 같은 수치라고 하더라도 물이 반이 있으면 반밖에 안 남았네, 반이나 남았네,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수치 같은 거 제공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. 근데 객관적인 거 제공하면은 아, 이건 사실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눈에 보이도록 써서 이제 전달하는 게 좋아요. 업계 최저가다, 500%를 뭐 오프해준다, 커피 2잔 분량밖에 안 된다, 뭐 이런 식으로 비교 대상을 제시를 해서 같은 수치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수치를 제시를 해주면 사람들이 더 막 이렇게 잘 심리적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.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9번째로는 대조효과인데요. 대조효과는 이제 고가의 상품을 본 후에는 보통때 같으면 사지 않았을 상품에 대해서 손이 가는 심리현상.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공을 사러 갔는데 나이키에 들어갔는데 막 황금 이만한 되게 무슨 스페셜 몰로 해가지고 몇백만 원짜리 황금 볼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걸 보고 나니까 그 옆에 있는 한 20만 원짜리 축구공이 되게 싸 보이는 거죠. 원래는 나 한 3, 4만 원짜리 살라고 했었는데 가보니까 한 20만 원짜리도 별로 안 비싸 보이는 거서 그냥 그걸 사버리는 거. 그런 게 바로 대조효과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거를 수익을 만들어내려면은 판매하고 싶은 상품 좀 저렴하게 보이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. 그래서 이런 비싼 상품 같은 것들을 그냥 디스플레이 해놓은 거예요. 해놓으면은 아, 이게 비싼데 이건 좀 더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겠죠. 그럼 사람들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잘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텐션 리덕션 효과인데요.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긴장하는 상황이 이어질 때는 심리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는 현상.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집을 장만을 하려고 열심히 막 이것저것 하나하나 다 따져본 거예요. 다 따져봐서 이제 겨우겨우 하나를 뭘 사기로 했는데 알뜰하게 다 고려를 해서 샀단 말이에요. 근데 어차피 옵션 같은 게 있는데 아, 어차피 이사 가면은 뭐 식기세척기 사야 되고 냉장고 사야 되고 하는데 아, 어차피 사는 김에 그냥 옵션을 집어 넣어버리자. 그래가지고 예산을 초과해서 그냥 막 옵션 다 사버리는 거.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게 텐션 리덕션 효과예요.